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단 일주일 앞둔 시점, 대한민국의 첫 상대인 체코가 치른 마지막 실전 점검이 강한 파장을 남기고 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5일 오전, 미국 뉴저지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체코와 과테말라의 맞대결은 체코의 3대1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단순한 승리 기록으로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경기 안에서는 체코의 강력한 장점이 드러나는 동시에 손흥민과 같은 결정력을 가진 공격 자원들에게 그대로 뚫릴 수 있는 구조적 약점까지 동시에 노출됐다. 일부에서는 홍명보가 운이 따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충분히 한국이 공략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오염규처럼 날카로운 패스와 침투를 갖춘 자원들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초반부터 빠르게 균열이 드러났다. 시작 직후 체코는 상대 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즉각 역습으로 전환했다. 미드필드에서 사딜레크가 오른쪽 공간을 활용해 중앙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했고, 이를 받은 공격형 미드필더 파벨 슐치가 아크 정면에서 파트리크 시크에게 정확하게 연결했다. 순간 상황은 단숨에 압축됐다. 시크 앞에 주어진 시간은 단 0.5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왼발로 가마차기를 선택했고, 공은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날카롭게 빨려 들어갔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파트리크 시크는 공간이나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수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역습만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형이며 대한민국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다. 그러나 전반 20분 이후 흐름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제골 이후 체코 수비 라인은 점차 불안해졌고 조직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났다. 전반 20분, 과테말라의 호세 로살레스가 체코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허물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다. 비록 슈팅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고 신호는 명확했다. 체코의 3백은 스피드가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뒷공간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그리고 전반 40분, 경기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과테말라가 단순하게 길게 넘긴 롱볼 하나가 체코 진영으로 향했고 주장 크레이치가 이를 머리로 골키퍼 코바르에게 돌려줬다. 상황 자체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로우페가 상대 공격수를 몸으로 막아내며 공간을 확보했고 코바르는 공을 잡기만 하면 되는 전형적인 수비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장면이 발생했다. 코바르 골키퍼는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서 애매하게 멈춰섰고 반응이 늦어지면서 손을 뻗었지만 공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다. 공은 가슴과 팔 사이를 지나 그대로 흘러나갔다. 그 공은 곧바로 쇄도하던 과테말라의 파르도에게 연결됐고 그는 아무런 방해 없이 빈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으며 득점을 완성했다. 경기는 결국 1대1 동점 상황으로 이어졌고 체코 현지 언론의 반응은 매우 날카로웠다. 일부 매체는 해당 실수를 두고 국가대표 수준의 장면이 아니라 사실상 유치원 축구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한 장면이 한국 대표팀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체코의 수비진과 골키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강하게 압박하고 백패스 과정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다면 파르도가 아니라 손흥민이나 황희찬 같은 공격 자원이 충분히 그 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전에서 보여준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미로라프 코우 감독은 하프타임 직후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했다. 무려 4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실수를 반복한 센터백 할로우 페크가 빠지고 베테랑 홀레시가 투입됐으며 주장 크레이치 역시 경기장에서 제외됐다. 전반 내내 고립된 모습을 보였던 공격형 미드필더 슐싱과 아담 흘로크도 교체 아웃됐다. 체코 현지 매체 유로폭 빠른 일은 이 팀의 문제를 창의성 부족으로 지적했다. 중원조합 자체가 공격 전개에서 전혀 창의적인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전반 내내 체코는 65%의 점유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을 통한 전개 없이 측면으로만 공을 돌리거나 무의미한 롱볼과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흐름을 반복했다. 이러한 패턴은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처럼
중원에서 공간을 창조하고 템포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체코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협적인 패턴을 꺼내들었다. 교체로 투입된 다비드, 도우데라는 오른쪽 측면에서 문전 방향으로 강하고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 박스 중앙에는 199cm의 장신 공격수 토마시 초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과테말라 수비진은 몸을 던지며 저지하려 했지만 초리는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공중을 완전히 장악했다. 결국 헤딩은 강하게 골망을 흔들었고 득점으로 연결됐다. 이 장면은 한국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위험 요소다. 필드 플레이에서 체코를 압도하더라도 측면에서 단 한 번 올라오는 크로스가 초리에게 전달되는 순간 해결이 어려워진다. 세트피스와 코너킥 상황 역시 동일한 위협 구조를 가진다. 체코 수비 라인에는 190cm 이상의 장신 자원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이 초리와의 공중 경합에서 강하게 협력 수비를 펼치며 슈팅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 동시에 크로스 각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 된다. 후반 79분에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과테말라 골키퍼가 빌드업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교체로 들어온 공격수 데니스 비신스키가 강한 압박과 함께 슬라이딩으로 공을 탈취했고 그대로 아무도 없는 골문으로 밀어넣으며 득점을 완성했다. 경기는 결국 3대1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장면 역시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빠른 전방 압박을 통해 체코 골키퍼의 빌드업을 흔든다면 동일한 방식의 득점 장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코 역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백패스를 반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경기 이후 코우베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는 항상 불안 속에 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강한 상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다. 오히려 코우크 감독이 왜 압박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체코가 흔들리는지를 과테말라전이 명확하게 보여줬다. 체코의 3백 수비 라인은 구조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진다. 190cm에 달하는 장신 선수들이 중앙을 지키고 있어 공중볼 경합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뒤로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 과테말라처럼 빠른 공격수들이 측면 뒷공간을 파고들 때마다 옵사이드 라인은 쉽게 붕괴됐고 순식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에 가깝다. 여기서 손흥민의 존재는 과테말라 공격수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강인의 침투 패스, 황희찬의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 그리고 오연규의 강한 전방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체코의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린다면 전반 40분과 같은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 가장 큰 변수는 3백 수비 전술이다. 체코의 공격 방식은 단순하지만 매우 위협적이다. 측면 윙백이 빠르게 올려주는 얼리 크로스, 그리고 이를 마무리하는 초리와 같은 장신 공격수의 제공권 활용. 여기에 시크의 순간적인 역습 결정력이 결합된다. 이 구조는 명확한 패턴이다. 3백 전술은 측면 수비에서 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체코가 빠르게 크로스를 올릴 경우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이 즉각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면 도우데라의 정교한 크로스가 그대로 연결된다. 결국 초리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공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지금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 부분이다. 시크의 결정력과 초리의 공중 장악력은 분명히 위협적인 요소다. 그러나 동시에 체코 수비진의 소통 부족, 느린 기동력, 단조로운 전술 패턴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오연규가 있는 한국에게 충분히 공략 가능한 약점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국 역시 3백 전술의 측면 공백과 선제 실점 위험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고지대 환경 적응 변수와 빠른 역습 자원의 질적 우위, 그리고 체코 수비진의 구조적 약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 전반에는 안정적으로 무실점을 유지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코의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빠른 공격 자원들이 뒷공간을 공략해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양 팀은 모두 과달라하라에서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2일 오전 11시 태극전사들이 체코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2026 월드컵 첫 승리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파이팅!